사단법인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 김재룡 분장입니다. 오늘부터 인성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삼라만상은 각기 다른 삼라만상의 특성이 있습니다. 유생물은 유생물의 각기 다른 특성이 있으며 또 무생물은 무생물의 각기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성은 유생물에 해당되겠지요.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즉 우리 인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한다면 무생물은 무생물의 특성이 있다고 했는데 잠시 돌려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책상이나 걸상 아니면 의자 이런 것들이 모두 무생물로 볼 수 있는 물건들이겠죠. 그러면 그 무생물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특성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소파 이런 것이 특성이 없어요? 만약에 그 소파의 특성을 잃는다면 어찌 됩니까? 그것은 고치든가 아니면 새 걸로 바꿔버리든가 하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식탁, 여기도 역시 식탁의 어떤 특성을 잃어버렸다면 거기에 쓸 수 없는 지경에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의 특성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을 수 없는 의자라는 것이죠. 의자가 의자의 특성을 잃어버렸다면 사람이 앉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쩝니까? 고치든가 폐기 처분합니다. 또 식탁이 식탁의 어떤 특성을 잃어버렸다면 어찌 되나요? 그것은 곧바로 식탁을 고치든가 교체한단 말이죠. 교체할 때 이미 그건 식탁의 특성을 잃어버린 그것은 폐기 처분할 거 아닙니까? 이렇듯이 무생물은 무생물 나름대로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건물에는 건물의 특성이 있는데 그 건물의 특성을 잃어버렸다. 그럼 어찌 됩니까? 건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고쳐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는 분명히 자동차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동차의 특성을 잃어버렸다면 어찌 됩니까? 사고가 나서 한쪽에 처박혀 있든가 아니면 키를 넣어서 꼽아서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든가 시동은 걸리는데 기어를 넣고 운행을 시작하려는데 기어가 안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자동차로서의 어떤 특성을 이미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제 자동차 주인들은 어찌합니까? 곧바로 그럴 때 레카사를 부르든가 아니면은 고치는 사람을 불러서 다시 고치든가 합니다. 이렇듯이 모든 삼라만상에는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즉 어떤 쓸모없는 그런 길로 가더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과일을 한번 두고 이야기해 볼까요? 과일나무,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의 특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사과나무의 특성을 잃었을 때 과수원 주인은 어떻습니까? 사정없이 베어버리고 다른 나무로 바꿔 심습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나무의 특성을 잃었다면 어떤 것입니까? 사과나무 열리지 않든가 열려도 열매가 아주 작든가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배나무는 안 그렇습니까? 자두나무는 안 그렇습니까? 자두나무는 자두나무의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두나무가 자두나무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열리지도 아니하고 꽃도 안 피고 한다면 어쩌죠? 주인은 꽃도 안 피고 열리지도 않는다. 당연히 베어내고 다른 나무, 과일나무 갖다 심는다니까요. 내가 보려고 하는 화분에 심은 꽃이 작약이든 국화든 튤립이든 이
그 꽃의 특성을 잃어버렸을 때는 이미 그것은 뿌리는 살아있을 망정 잎이 안 나온다든가 잎은 나왔는데 꽃이 안 핀다든가 이럴 때 그 꽃이 그 꽃의 특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인은 어쩝니까? 갖다 내다 버린다니까요. 젖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젖소란 젖을 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젖소를 키우는 농부가 늘 젖소에게 이제 먹이를 주고 젖을 짜 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젖이 나오는 양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이럴 때는 어찌합니까? 당장에 우선 왜 젖소의 양이 줄어들었는지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원인을 찾을 수 없으면 또 이제 수의사를 부른다든가 여러 가지를 강구했는데도 젖소가 사료를 먹는 양은 오히려 늘어나거나 변함이 없이 사료의 양을 먹고 있는데 젖의 양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젖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어찌합니까? 그 젖소를 계속 기를까요? 그 젖소의 주인은 절대로 그 젖소를 기르지 않을 것입니다. 즉 도태의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지요. 도리를 잃었다는 게 뭔가요?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성품, 인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도리를 제대로 지키겠습니까? 아무 일도 못합니다. 즉 사회에서 처한 자신의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인이라고 봅시다. 그 사람이 인성을 잃어버렸다면 직장에서 자기 역할과 도리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인성을 잃어버린 사람인데 오래 못합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 사람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는 어쩐대요? 인성 잃어버린 사람이 학생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어요? 학생의 도리를 제대로 지키겠어요? 인성 잃어버린 학생이 어쩌겠습니까? 선생님한테 대들고 선생님 들겨 패고 이런 게 바로 학생의 도리를 못하는 것이고 학생의 역할을 못하는 것인데 결론은 뭡니까? 즉 인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학생이 선생의 멱살을 잡고 선생님 얼굴에 주먹으로 내리치고 하는 이런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바로 학생이 학생의 인성을 잃어버렸을 때 일어나는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러면 선생님은 선생님의 어떤 인성이 아니십니까? 선생님의 인성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인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선생님이 역할을 못 하시는 것이고 선생님의 어떤 도리를 다 지켜내시지 못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학생들은 뭘 하나요? 말로만 선생님이라고 앞에서만 그러지 절대 뒤에서 마음에 어떤 복종심이 안 생깁니다. 에이구 지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면 그 선생님은 선생님의 도리를 다 못하는 것이죠. 왜?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선생님의 인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이죠. 이렇듯이 모든 사람들 자기 위치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인성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 인성을 우리가 모두에게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그야말로 오직 경제만이 행복을 갖다 주리라고 생각하고 세계 각 나라가 그냥 오직 경제, 오직 경쟁 이것만 부추기다 보니까 지금 이런 그야말로 인성 부재의 어떤 이런 과도기를 우리가 지금 걷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아주 가슴 절절히 들 때가 있습니다.
성품 성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품 성자는 즉 마음 심자에 나을생자, 날생자를 합해서 만든 해의 문자이면서 형성 문자입니다. 즉 마음 심자는 원형대로 쓰는 이런 모양이 있는가 하면 또 붓으로 쓰는 이렇게 변형된 마음 심자가 두 종류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글자는 우리가 저 사람 참 양심적이야 라고 할 때 그 심자를 양심할 때 마음 심자를 그대로 갖다 쓰고 있고요. 또 참 자비스럽다 라고 할 때 자비라고 하는 글자 아래에 이 글자를 그대로 거의 같은 형태로 놓고 씁니다. 근데 요 중간에 있는 이 부수, 마음심자 부수로 바꿔주는 예를 들어서 아주 겁낼 겁자라든가 더러울 첨자, 더러울 요 글자, 더러울 첨자는 이 글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심자가 변형된 글자로 사용하고 있지요. 즉 그러면 이 마음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그건 당연히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인간이 잉태되는 순간 이미 그 아기에게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사람 마음이 생성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생성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생성된다. 합한 걸 뭡니까? 마음심자, 날생자 합한 것이 뭐예요? 성품성자다 그 말이죠. 즉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잉태되는 순간 그 순간에 이미 즉 사람 마음이 생성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우리 본래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 이것이 바로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귀하고 존귀한 성품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오직 경쟁만이 살 길이고 또 경제만이 행복을 주리라고 생각하고 오직 경쟁과 돈 버는 경제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요. 세계 모든 나라가 오직 서로 이겨야만 살 수 있다는 경쟁 관계 속에 살고 있고요. 오직 돈만이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직 경제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지금 세상이 다 세계 각국이 다 그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경제 돈만이 행복을 주고 있습니까? 10개월 뒤에 우리는 어머니 몸에서 태어납니다. 어머니 몸에 태어난 뒤로 우리는 어쩝니까? 우리 인성을 정말로 고귀하고 존귀하게 간직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특히 청소년들이 이런 인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거기에서 오는 그야말로 인성을 저버린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냥 자식이 부모를 들겨 패고 돈을 뺏고 심지어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일까지 뭐 서슴없이 그것이 부끄러운 일도 뭐고 죄를 짓는 일인지도 모르고 일을 저질러 놓는 이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인성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인성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럼 인성 잃어버리면 어쩐가요? 그 사람이 도리를 못한다는 것이죠. 자식된 도리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자식된 도리를 못하는 게 뭡니까? 역할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식된 도리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인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이 나라를 책임지고 가야 할 이 젊은이들에게 그야말로 사람만이 가지고 고귀하게 가지고 태어나는 이 인성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도록 했을 때 이 사회는 정말로
가장 인정이 넘치는 훈훈한 사회, 예? 맑은 사회, 밝은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인성을 가지고 생활하시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인성을 가지고 생활하시고 자식은 자식의 인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한 가정이 구성원이 모두 인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정말 그 집안이 바로 소통하는 집안이고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가족, 그런 집안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에게 우리 인간미 넘치는 그야말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인성교육을 정말로 절실하게 아주 중요하게 가리킬 시기가 지금 도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요즘 젊은이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만 부딪히면 그냥 삶을 그대로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성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성의 부재 속에서 그야말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사회에서 언제 어느 때 나한테 어떤 그런 어려운 일이 다가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나한테도 그런 어려운 일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겨 본다면 정말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우리가 인성교육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그걸 어떻게 실현해낼 것인가, 어떻게 젊은이들한테 이것을 교육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선조들께서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켰나 하는 것은 사자소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을 여기서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